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야옹이엄니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은, 의미 있는 댓글은,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찬양하는 목사님,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뉴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천이 참 말이 많습니다. 개판 공천이다. 이런 말이 자꾸 들고 있어요. 개판 공천이다. 민주당 공천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윤석열 그 탄핵을 반대 서명운동한 자를 도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정청래가.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최측근인 인사를 공천 책임자로 임명한 정청래다. 말이 많습니다. 과연 정청래가 내란 척결에 의지가 있는가? 말로만 내란 척결 외치는 정청래 아닙니까? 심지어 정청래는 이런 사람들 임명한 탄핵을 반대하는 자를 공천 주고 도의원은 공천을 주고 그 윤석열 최측근인 자를 공천 책임자로 앉히고 과연 내란 척결 의지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그래서 심지어 정청래는 내란 세력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정청래의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적폐들을 지금 계속 공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판 공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바로 세운 수박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청래가 대표가 되고부터는. 도로 문주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정청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청래한테. 그리고 또 다음 뉴스는 뭐냐면은 김성태 전 국힘의원이죠. 김성태 전 국힘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의 그 8박 10일의 미국 방문, 미국 관광이죠, 관광. 미국 관광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거 국힘 속에서도 당 안에서도 쏟아지고 밖에서도 쏟아지고 장동혁에 대해서. 심지어 왜 이제 김성태 국힘 의원이 전 국힘이 뭐랬냐? 참 진짜 부끄럽다. 최근에 그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가 무사히 귀환했잖아요. 그 늑구와 비교를 하고 있다. 장동혁이를. 그런 비교포가 지금 나돈대요. 늑구와 비교되는 장동혁 이래갖고 늑구와 장동혁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표가 지금 나돌고 있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지, 장동혁이를. 늑구와 대비해갖고. 그래 보니까 늑구와 장동혁을 비교하는 그 표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늑구는 지금 주로 어떤 게냐면 그 내용이 늑구가 10일 만에 돌아왔죠. 10일 만에 탈출하고 헤매다가 어쨌든 무사히 귀환했고 전 국민의 환영을 받았잖아요.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늑구는 국민 늑대야 돼. 국민 늑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장동희가 미국을 8박 10일 동안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빗대는 겁니다. 늑구하고. 늑구는 10일 동안 어쨌든 탈출하고 돌아와갖고 국민적인 늑대를 든 거 있고 대환영을 받고 있고 장동혁은 개 비판을 듣고 있고
8박 10일 동안 미국 가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오로지 뭐 사진이나 찍고, 아무 성과도 없고, 완전히 국격을 실추시켰다. 응? 관광을 위한 외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너과 비교해갖고. 그런 걸 지적하면서 김석대 전 국힘의원이 참 한심스럽다. 응?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그러고 그 김어준이죠, 김어준. 김어준이가 딴지그룹의 그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그룹의 매출이 455억이 됐답니다. 참 대단한 돈 아닙니까? 참 대단합니다. 김어준 씨. 그래가 또 뭘 했냐면은 그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죠. 그래갖고 김어준이가 이제 지 방송에 또 뭘 했냐면은 매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에 10억 원을 더 들여갖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어요. 이게 무슨 수작질입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갖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가관입니다. 이제 언론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이 권력합니다. 제4부 언론이 제4부가 돼갖고 권력을 행사하듯이 민주화되면서, 응? 참 문제입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가. 겁나서 이제 비판도 못하겠네. 그러나 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뛰어 올랐답니다. 딴지그룹의 매출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 2배. 마침내 그 딴지일보가 주요 일간지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주요 일간지의 매출과 비슷하다.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그래 보니까 2025년도에 매출이 455억, 그리고 순이익이 60억. 2024년도에 매출이 그 전해는 182억, 이익이 16억. 그러니까 엄청 뛰었죠. 그건 2배 이상으로 뛰었죠. 2배 이상으로.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뭐 상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김어준이가. 거기서 엄청 수익을 올렸다고 나오고 있어, 분석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갖고, 그 지금 구독자라든지, 팬덤들한테 그걸 판매해줘. 그건 팬덤들이 사주는 거지, 이제. 그것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한 번씩 보잖아요. 뭐 상품을 많이 팔더라고 보니까. 뭐 선글라스, 뭐 만년필, 우산 등 이런 걸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엄청 수익을 올렸대요. 매출을 기록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이야. 다른 어떤 회사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김어준 자체에서 그 딴지그룹에서 자체 만든 브랜드야 이게.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엄청난 매출이 올랐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김어준이 꿈이 뭡니까 지상파 방송을 지가 세우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전부 어떤 구독자, 그 민주 시민들, 어쨌든 민주 가스라이트 된 팬덤 된 그 사람들이 사준 거 아닙니까? 그래 매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참 심각합니다, 지금. 김어준이가 제대로 된 어떤 민주진영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런 매출을 올렸으면 참 박수를 칠 만한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현재의 그 김어준 털보가, 김어준의 유튜브가 과연 민주진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판단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언론의 독과점, 민주진영의 언론의 독과점, 이게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어준이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은
민주진영에 있었던 제대로 된 민주진영의 어떤 유익한 선한 방향 역할을 못하면은 도태된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또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시죠. 참 열일을 하십니다. 시도 못하고 시시도 못하고 꽉 짜인 일정에 엄청나게 참 피곤하겠더라고 보니까. 역시 그 베트남에서도 인도처럼 훌륭한 엄청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경기도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선에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경기도 쪽에. 진보, 그 민주진영의 이제 진보 쪽에 단일 후보가 선정됐어요. 결정됐어요. 안민석, 그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이 선출됐답니다. 결정됐답니다. 그 이원회하고 경쟁을 했답니다. 이원회, 이것도 문제적 인물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 장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잖아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또 이번에 또 교육감 되겠다고 또 나온 거예요. 위원회가. 참 반성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 하여튼 친문 쪽에 있는 인간들은 반성이 없어요. 그렇게 욕을 쳐먹었는데도 교육부 장관 시절이 제대로 못해갖고 또 기회 나와갖고 안민석하고 또 경쟁을 했는 모양. 다행히 그래도 안민석, 이원회보다 안민석이 낫죠. 이원회가 많이 되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안민석 그래도 의원이 돼서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제가 알기로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친명 쪽입니다. 오선 의원이죠. 그 경기도 오산에서 내리 오선했고. 그래 보니까 이분이 교육 전문가더라고, 나름 또. 교육학 박사 출신이고, 교수직을 거쳤더라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오선하면서도 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교육 전문가예요, 일종의. 그래서 어쨌든 교육의 전문가로서 어쨌든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교육감직에 도전했다는 게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선이 남았죠, 6월 3일. 6월 3일에 이제 현 교육감하고 경쟁을 하겠죠. 현 교육감은 경기도에 보수 쪽 인사인데, 누굽니까? 임태희, 현 교육감하고 경쟁을 한답니다. 반드시 탈환하고 진보 민주주의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안민석 후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어떤 뉴스냐면은 그 주한 미군 사령관, 이 사람이 참 이 사람도 문제인물이에요.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 버런슨 미군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 미국 의회에서 뭐 청문회를 했는 것 같더라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 상원인가 하원이 어쨌든 미국 국회에 출석해갖고 발언을 했는데 그 전작권, 우리나라의 어떤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누구 질문을 했겠지. 미국 의원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그 한국의 그 전작권 전환은 전시작전권, 그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편의가 조건이다. 정치적 편의가 따라서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그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지작전권 환수를. 근데 이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요. 사는 거 보면은. 전지작전권, 한국에 넘겨준 데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발언을 들어보면은. 조건을 달라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국방부는 전지작전권 문제는 긴밀히 미국과 지금 협의 중이다. 그런 또 반응이 나왔어요, 국방부에서는. 이 좀 건방지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인물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건방진 행동을 많이 했죠. 이번에 이 사람이. 그러나 또 뭐라 했냐면, 사드가 뭐, 한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사드가 반출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뭐 오산 뭐 기지로 뭐 이동하는 과정에 뭐 탄환을 이동하는 과정에 뭐 오해를 일으킨 것이다. 사드는 그대로 한국에 있다. 이런 데 발언했어요. 말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말은. 중동으로 빼돌리고 나서 또 있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일단 이 사람 말로는 사드는 한국에 있대요. 그대로. 이 인간이 그 버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내정 간섭 발언을 종종히 한 번씩 했어요. 이때까지. 건방진 발언. 마치 지가 무슨 총독처럼, 한국 정부를 개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번씩 했다고, 이 인간이. 반드시 이 인간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과 같이 썸네일에 올렸지만은 트럼프 찬양하는 목사님,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부산에, 더구나 대한민국 이 부산입니다. 부산. 제가 부산에 살죠. 이 대한민국 부산에 대단한 진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진짜 부산에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 이 사람이 대단한 목사더라고요. 손현보 목사.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목사. 어쨌든 부산에 있어요. 이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는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산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인데 신도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위치를 보니까 부산 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세계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는 손현보고.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이 부산 세계로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고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단 쪽하고 자꾸 지금 연결되고 이단 쪽으로. 보니까 그 통일교 교주를 옹호하는 인사를 그 세계로 교회 설교자로 세우는 등 이단 쪽에 가까운 인사를 계속 이제 접촉하고 설교를 시키고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코로나19 당시에 예배를 강행했다. 그때 예배 금지시켰잖아요.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전염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인간입니다. 손현보 목사라는 인간이. 그래갖고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부산시로부터. 그러고 이 손현보 목사가 20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물입니다. 이 손현보가 그 부산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갖고 어떤 한쪽 그 정파를 편드는 일종의 이제 보수 쪽 그때도 이제 부산시 교육감 선거였는데 그때 뭐 보수 쪽 진보 쪽 나왔겠죠. 그러니까 보수 쪽 나온 사람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고발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2025년 9월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또 발언을 했냐면은 거구 성향의 발언을 굉장히 했어요. 사실 이 사람도 거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거구 태극기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거구가 없어요. 옳은 거구가 아니야. 서구 사회에 말하는 거구 세력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거구 하는데 거구 태극기, 거구 목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엄밀히 거구도 아니에요, 이들은.
서구 그 유럽이나 저쪽의 거구들은 그래도 너무 이제 편파적인 강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우월감,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게 문제되는 게 그건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예고심도 아니에요. 이들은 예고심이 있는 인간들도 아닙니다. 그냥 뭐 현인상 뭐 거구를 해서 왔는데 엄밀한 의미 그건 아니다. 그러나 뭐 요새 편의상 어차피 거구 하니까 거구 세력 이런 식으로 우리 명칭을 붙이니까 이 사람이 일단 거구 성향의 발언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하면 정파적인 발언, 완전 한쪽 정파에 완전 매몰된, 그래갖고 저쪽 한쪽도 정파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마 그게 대선 전에 그랬을 겁니다. 작년 조기 대선 전에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랬는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 취임하기 전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거구적인 강한 발언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그 무슨 교육감 선거도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 작년에 그 2025년 대선 당시에 그 김문수 지지를 선언해요, 김문수 지지를. 그래갖고 어떤 이재명 낙선 목적의 발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걸린 거죠. 편파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래갖고 정치 중립 위반, 이걸로 이제 기소돼갖고 구속이 됐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이재명 우리 저 대통령의 그 테러 사건, 당 대표 시절의 테러 사건, 그 가덕도 테러 사건은 연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의혹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한 그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가 있었습니다. 그 가덕도 현장에서 그 벤츠 승용차의 그 차주가 알고 보니까 세계로 교회 손원보 목사의 그 세계로 교회 신자로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에 테러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손원보 목사가 2025년 9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풀려났어요. 2026년 1월 30일 그 5개월 만에 또 풀려나 석방이 됐습니다. 그 1심에서 그 부산재법에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어쨌든 유죄는 인정된 거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가 나는 바람에 석방이 된 겁니다. 지금 풀려났어요. 그 지난해 9월에 구속돼 갖고 5개월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의 법원이 판결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이 심각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인데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편파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들이 참 하는 판결 보면 한심 섭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의기양양진 거지. 어떻게 풀려났으니까 석방돼갖고 또 한 소리 한 거지. 손원보가 뭐라 했냐면 석방되면서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 이제 미국 목사들이 1만 명이 탄원해 모아야지 석방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꺼내져 보니까. 이제 미국을 대표로 생각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들이. 미국의 극우 개신교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죠. 미국 정부를 트럼프라든지 그 미국 고위직 인사들 자꾸 끌어들여갖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게 만드는 그런 짓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또 뭐 했느냐. 대한민국,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해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러고 뭐 즉시 항고하겠다, 뭐 항소하겠다. 여태 유죄가 나왔으니까 지네 무죄다 이거겠지. 항소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2025년 작년 1월 달부터 4월까지 근데 윤석열 탄핵되기 전까지 그때 막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인간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에요. 그래갖고 뭐 서울에 뭐 신도들 뭐 100만 명이 모이자 해서 그걸 주도한 인물입니다. 뭐 그래 세이브 코리아에서 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이걸 외친 인간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목사 손현보는 최근 전쟁강 트럼프를 미화 찬양하고 있습니다. 손현보는 최근 설교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서 트럼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설교하면서 손현보는 또 뭘 했냐면은 트럼프의 이란 침략 전쟁을 교황 레오 14세가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겁니다. 교황을 비판한 겁니다. 교황 레오 14세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트럼프를 비판하는 교황 레오 14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손현보가. 최근에 트럼프가 예수 행세까지 해갖고 그런 사진을 올리고 약간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수처럼 막 이래 사진을 올리고요. 그런 트럼프를 지금 찬양 미화하고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손현보가. 기독교 개신교 목사라는 인간이 이 정신 나간 예수 행세까지 한 책교하는 예수를 연민인 거지 트럼프가. 그 예수를 믿는 개신교 목사라는 인간이 트럼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화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래 또 뭘 했냐면 손현보는 트럼프를 고대에 정복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빗대며 찬양했다.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런 인물이다. 그게 버금가는 인물이다.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빨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현보는 이번 19일 주일 예배에서 뭐라 했느냐면은 교황이 레오 14세로 현재 교황이 트럼프를 비판한다면서 여러분이 천주교의 역사를 안다면 교황은 트럼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천주교는 원래 가톨릭 천주교는 원래부터 반유대주의, 반개신교다. 그리고 천주교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도 침묵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그 3.1운동에 1919년의 3.1운동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천주교는, 한국의 천주교는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손현보가 천주교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사실이 맞아. 손현보 말은 맞는데 과거에 천주교도 나쁜 짓 했죠. 솔직히 말해서. 과거가 있었죠. 천주교도. 그러나 천주교는 반성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자기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천주교는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유대인 학살에 침묵한 거 이런 데서 반성을 했어요.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잘못했었다. 2000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식으로 반성했어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천주교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성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천주교도 공식적으로 그 과거의 그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는 반성할 거 없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예? 개신교는 반성할 게 없어요? 천주교만 비판받아야 됩니까? 개신교는 떳떳합니까? 역사에 대해서? 개신교도 제가 알기로는 무수한 잘못을 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다른 외국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개신교는 모르겠어요, 잘.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개신교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을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그러고 물론 이게 아까 소년보도 얘기했지만 물론 천주교가 1919년에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참여하지 안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천주교가 또 반성했고 최근에 그에 대해서. 그러나 개신교는 물론 3.1운동에 참여했어. 그 명단을 올렸어. 3.1운동 그게 33인인가 개신교가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변절해서 변절해갖고 일본의 앞잡이가 됐다니까. 일본의 1919년 이후에 일본의 1945년까지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어떤 협조하는 그런 친일 행위를 했다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 대부분이 변절했다고 목사들이 그 3.1 운동 이후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 개신교도 그에 대해서 반성했어? 개신교? 반성 안 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그러고 현대사에서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 시절에 그 독재 시절에 독재를 찬양하고 같이 부역했잖아. 그에 대해서 반성했습니까? 개신교가? 자기들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어.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한 역사에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반성을 해야지. 자기들은 반성 안 하면서 천주교 보고 반성 안 한다,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거.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자기부터, 개신교부터 반성을 해라고,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과거에 대해서. 그래야 떳떳하게 다른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지. 자기들은 반성 사과 안 하면서.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이 손해보 목사라는 인간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 그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균형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지. 편향되어 있다는 거지. 어떤 모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야. 그러고 소년보는 트럼프의 그 이란 침공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면서 또 뭐라 했느냐. 설교하면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바꾼 사람은 그 당시에는 미친놈이다. 그 트럼프도 미친놈이라는 걸 인정하네. 트럼프도 미친놈이라는 걸 인정하는 모양이네. 트럼프도. 그런데 이 손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트럼프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친광이 지금 전쟁광인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를 찬양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이 자의 인식 수준이 진짜 저급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산 그 강서구에 위치한 이 세계로 교회는 대형교회더라고요. 엄청난 대형교회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적으로 대형교회 기준이 신자들이 1만 명 이상 출석해야 대형교회로 넣는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나 부산시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형교회, 부산시에는 대형교회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대형교회에 속합니다, 이게. 약 3,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신도들이 출석한답니다. 예배에, 설교 집회, 주일이나 그럴 때 한 3,500에서 5,000명 정도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출석하고 있다, 이래 알려져 있어요. 부산에서는 엄청난 대형교회예요. 부산시를 시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1993년 당시, 그때는 초기겠죠. 그 당시에는 불과 그 신도들이 20명에서 30명 수준이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급격히 성장해갖고 5,500석에 달하는 규모의
본당을 갖추게 되었다. 5,500석이면 엄청 크긴 크죠. 그 교회가 5,500석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원보의 어떤 부임 이후에 100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예배당에 꽃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런 그런 특색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보통 꽃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결교회는 꽃도 없고 성가대도 없대요. 그런 특이점이 있고 이 교회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 이거 일종의 전도 차원이겠죠. 신자들 확대 늘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쌀도 지원해주고 또 무료 개안 수술, 무료 개안, 뭐 눈 수술 그런 개안 수술도 해주고 특히 또 다문화 가정에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자들을 포섭하겠죠. 물론 이런 또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도 있겠지. 있겠죠. 일부분은 지역사회에.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고 손현보의 형태를 볼 때 과연 이 자가 순수한 목회자인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 국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교 분리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종교 활동을 하는 목회자가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교 분리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설교할 때나 뭐 어떤 자기 연설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손현보는 소위 극우 태극기 부대에 편성해서 윤석열이 그 개헌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선동가입니다. 서울 등에서 뭐 대규모 집회를 이끌면서 윤석열의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는 트럼프를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영웅이라며 4대 매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칭송할 수는 있겠죠. 그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그러나 보편적 인류의 정서 기준을 볼 때 지금 트럼프는 정쟁 미친광입니다. 정쟁 미친광이. 반인류적, 반평화적 파괴 분야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의 정상적인 국가, 시민들, 국민들에 의해서 트럼프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자를.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평화가 깨지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경제적 고통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전쟁 미치광이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트럼프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뭐 알렉산더 대왕에 가까운 사람이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목사이고 목회자입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까? 이 사람이? 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목사로 있는 그런 교회, 그 세계로 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석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000명에서 뭐 3,500명이 나온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신도로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요. 참 기괴하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물론 이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이런 극우 엉터리 목사에 선동당하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인구는 극히 미미하죠.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미미하지만 전 인구에 비해서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런 인간들의 이런 엉터리 목사, 극우 목사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숫자는 전 인구에 비하면 미미하지만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손원보 같은 극우 목사들이 계속 확대되고 세력을 확장한다면은 힘이 우려된다. 힘이 우려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젠가 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런 정교 분리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소수 그 어떤 종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어떤 정치질, 정치 어떤 참여, 중립선 파괴, 반드시 분쇄되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그 자기들의 뒷배로 미국을 항상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미국을 항상 끌어들여요. 우리나라의 극우 태극기 부대라든지 극우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얼마 전에 그랬죠. 전한길, 정강훈, 손원보 이런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미국을 항상 자기의 뒷배로 두고 미국을 사대하면서, 미국을 흠모하면서, 미국을 추종하면서 미국을 항상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정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고 있고 이들은.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어요. 그 통일교라든지. 통일교도 그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권의 고위직에. 그런 식으로 이런 손원보, 정강훈, 전한길은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미국의 그 극우 개신교 세력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다니까. 줄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고위인사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이런 인간들을 포섭해갖고 어쨌든 꼬시갖고 한국 내정에 간섭하도록 자기들 옹호해주고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자기들을 어떤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도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도 이들 한국의 소수 극우 개신교 인사들이 말만 믿고 한국 정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도. 이들 엉터리 같은 극우 한국 개신교 인사들이 말만 믿고 한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돼. 미국도 이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민족적 4대 매국 세력인 대한민국의 극우 종교 분자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통일과 자주, 독립의 다주 독립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미국의 기생에서 살려고 하는 미국을 사대하는 미국 4대 추종 세력들입니다. 반드시 이들의 척동을 분쇄해야 됩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이들을.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부산에도 날이 안 좋습니다. 흐리고 비가 가물가물 왔다가 안 왔다가 합니다. 날이 어둡고 흐립니다. 어쨌든 일교차가 심하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쌀쌀했다가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어쨌든 독감,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